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여수와 목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현재 접촉자를 파악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방역당국은 지역 감염을 우려하며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전남 지역 28번째 확진자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입니다. 지난 5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이 20대 남성은 KTX를 타고 여천역에 도착한 뒤 임시 격리시설로 옮겨졌고 이튿날인 그젯밤 9시쯤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양성으로 판명됐습니다. 확진자는 현재 순천의료원에 격리 중이며 특별한 증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당국은 확진자가 여수로 이동할 당시 해외 입국자 전용 칸을 이용해 지역 내 접촉자는 없으며 다만 비행기나 열차 내에서 접촉한 사람이 있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목포에서는 한 40대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29번째 확진자는 그제 오전부터 발열과 몸살 증상이 있어 선별진료소를 찾았고 어제 오전과 오후 2차례 진행된 진단검사에서 모두 양성으로 판명됐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주 광주에 있는 한 고시학원을 방문했는데 방역당국은 광주 지역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목포 지역 독서실과 술집, 한평에 있는 식당과 카페 등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방역당국은 접촉자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광주의 지역 감염이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다며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등의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주 금양 오피스텔에서 시작한 코로나 지역 감염이 이곳저곳을 옮겨다니며 확산하고 있습니다. 광산구에서는 사우나 직원 3명이 한꺼번에 확진 판정을 받았고 동구에서는 고시학원 수강생이 확진돼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광주시 신창동 행정복지센터에 선별진료소가 꾸려졌습니다. 광산구 신창동 SM 사우나 건물에서 일하는 직원 3명이 한꺼번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이곳을 방문한 지역 주민들을 검사하고 있는 겁니다. 집으로 바로 가시고 들리시면 안 돼요. 검사 나올 때까지 들리세요. 119번째부터 121번째 확진자들은 또 다른 사우나 직원이자 광주 사랑교회 관련 확진자인 57번째 확진자로부터 감염됐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SM 사우나 같은 경우는 57번 확진자 같은 경우 그 위에 직원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사우나를 일시 폐쇄하고 방역 소독을 했습니다. 새로 발견된 그 확진자의 경우 그 사우나 옆에 위탁에서 그 매점이라든가 청소를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전남의 26번째 확진자가 지난달 26일 이 사우나를 방문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광주시는 사우나가 새로운 진원지가 될 수도 있다고 보고 6월 23일부터 7월 6일까지 이 건물을 방문한 지역 주민들의 자진검사를 요구했습니다. 또 117번째 확진자가 다닌 광주 고시학원을 폐쇄하고 학원 수강생 등 100여 명의 관계자에게 검사를 받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광주시는 그동안의 역학조사를 바탕으로 코로나 재확산의 시작점을 금양 오피스텔 방문 판매 사무실로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적 마스크 제도가 오는 12일부터는 시장 공급 체계로 바뀝니다. 이번 조치는 마스크 생산량이 주당 약 1억 장으로 증가해 안정적인 수급이 가능해지면서 시행되는 것으로 1인당 10매까지였던 구매 제한이 풀리게 돼 이제 약국과 편의점 등에서 수량에 관계없이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순천시가 코로나 2단계 격상에 따라 공공시설 전면 운영 중단에 나섰습니다. 순천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장기전 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노인복지시설과 공공체육시설, 문화여가시설 등의 운영을 중단하고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 행사를 금지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남도가 시범 도입해 시행한 안심해수욕장의 성수기 예약률이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여수, 웅천, 보성, 율포 해수욕장 등 안심해수욕장 제도를 도입한 도내 11개 해수욕장의 극성수기 예약률이 현재 51%에 그친 것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인파가 많지 않은 전남 해수욕장에 예약제를 도입한 것 자체가 무리였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현장 접수가 가능한 데다
아직 휴가철이 아닌 만큼 앞으로 예약률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이순신 마리나의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져 해경의 수사가 이루어졌는데요. 수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담당 공무원뿐만 아니라 현 시장의 측근도 특혜 의혹의 공범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이순신 마리나 특혜 의혹이 불거진 건 지난해 초. 의혹은 기존 3년간 이순신 마리나를 위탁 운영해온 업체가 계약을 연장하지 못하고 A업체가 새로운 위탁업체로 선정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A업체는 자본 규모도 1억 원에 불과하고 마리나를 운영해본 경험도 없는데 입찰 과정에서 쟁쟁한 경쟁자들을 제치고 위탁 사업자로 선정된 것이 의문이라는 겁니다. 안전사고라든가 회사가 정말 경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그게 없는데 그냥 그렇게 불승인을 하고 입찰을 이제 띄운 거죠. 웃긴 거는 2등 된 회사가 통장 잔고이 250억 예치하고 내려왔어요. 그냥 재정 능력을 갖다가 보여줘야 되잖아. 그 회사가 떨어졌어요. 의혹이 잇따르면서 해경은 지난해부터 수사에 착수해 현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상황. 수차례 압수수색 결과 A업체 사무실에서 경쟁 입찰업체들의 민감 정보가 담긴 서류들이 발견됐는데 해경은 마리나 사업을 담당했던 여수시청 과장 오모 씨가 이를 A업체에 유출해 공정한 입찰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경은 오 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지만 검찰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은 기각한 상태입니다. 해경은 또 특혜 당사자인 A업체의 대표 조모 씨뿐만 아니라 운송기기 업체 대표 윤모 씨까지 특혜 의혹의 공범으로 보고 조사했는데 특히 윤 씨는 권오봉 여수시장의 선거운동 당시 운전기사로 근무했던 측근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은 최근 수사 상황을 검찰에 보고했고 조만간 검찰과 협의해 송치 시점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자치단체마다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청년들은 계속 이곳을 떠나고 있습니다. 2018년까지 5년 동안 광주 전남의 청년이 다른 지역으로 떠나면서 약 1조 5천억 원의 경제 효과가 사라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양현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역 대학 졸업생들이 광주 전남을 떠나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 전남에서는 대졸자의 3분의 2가, 광주에서는 절반이 다른 지역에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영남권보다 지역 내 머무는 비율이 낮습니다. 특히 광주 전남의 대학 졸업자 5명 중 1명은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약 청년 인력이 머물렀다면 지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있었을까? 청년층이 지역에 남았다면 2014년부터 5년 동안 광주에서는 2,600억여 원, 전남에서는 920억여 원어치의 소비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또 광주 전남에서 취업했다면 2018년 기준 광주에서는 1,800억여 원, 전남에서는 470억여 원의 생산 효과를 냈을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결국 청년 인력이 광주 전남을 떠나면서 2014년 이후 5년 동안 광주에서는 1조 500억 원, 전남에서는 5,900억 원에 이르는 경제 효과가 사라졌다는 분석입니다. 청년 인구 유입보다 유출이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만큼 지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청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동안에 고등교육을 받고 있었는데 다른 지방에 나가면 여기에 인적 자본이 나름대로 고갈이 되잖아요. 연구원은 자치단체의 일자리 정책이 단순 양적 팽창보다 청년층의 눈높이에 맞는 질적 내실을 따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일과 생활의 균형, 산업 안전 등 청년층의 일자리 기준을 맞추고 무엇보다 정부나 자치단체 차원의 지역인재 고용지원금 등을 통해 실질 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이렇게 지역의 청년들이 유출되는 현상, 지역의 아주 오랜 숙제입니다.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한 법안이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잇따라 발의되고 있는데요.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지역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쏠리는 현상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전남에서 수도권으로 매년 10,000명이 넘는 청년 인구가 빠져나갔는데 유입된 인구는 6,000명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광주 전남의 청년층 유출률은 전국 광역시와 도지자체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광주는 매년 2천억 원, 전남은 1,000억 원 상당의 지역경제 손실이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청년층은 고향을 떠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일자리의 부족을 꼽았습니다. 저희 학생들이 이렇게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많이 알아보고 떠난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지방에 좀 힘이 이래서 더 약해지는 게 아닌가. 이에 따라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지역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김윤덕 의원은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35% 또는 40%까지 채용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혜재 의원 역시 조만간 국가산단 입주기업들이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이들 법안 모두 지역인재 채용을 권고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랐던 현행법과 달리 강제 조항을 넣은 것이 특징입니다. 대기업에 이제 저희가 퍼센트로 말씀드리기에 좀 부끄러워서 말씀을 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저희의 전체적으로 한 2% 그에 맞춘 실력을 갖춘 애들이 들어가서. 그러나 수도권 학생에게 역차별이라거나 민간 기업의 인재 선발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지만 결국 자초된 가운데 이번에는 다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시민단체가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다주택 처분 서약의 이행을 촉구한 가운데 여수 지역구의 김회재, 주철현 의원이 다주택을 정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회재 의원 측은 잠실 지역 아파트에 20년 이상 거주하다 지난 2018년 용산으로 이사를 하면서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된 상황이라며 올해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반포와 여수에 각각 주택 한 채씩을 보유하고 있는 주철현 의원도 당론에 맞춰 주택을 처분할 계획이라며 조만간 공식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원격 수업 콘텐츠 개발에 나섰습니다. 도교육청은 현장 교사 47명과 함께 학생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고 과목별 특성을 살린 중고등학교 원격 수업 콘텐츠 100과목을 제작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또 제작한 콘텐츠를 보완하기 위해서 시범학교 60개교를 지정하고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병행하는 선도학교로 운영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이 LG화학의 탄소 중립 성장 선언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주 의원은 이번 선언을 다른 화학업체들이 본받을 경영 모델이라고 평가하는 한편 시민 우선 채용과 지역 상품 우선 구매 등의 노력도 함께 주문했습니다. LG화학은 지난 6일 오는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순 증가량을 완전히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이 농어촌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부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개인과 법인이 지자체에 기부를 하면 이를 주민복지와 농어촌 발전을 위해 활용할 수 있으며 기부자에게 세액공제와 특산품 지급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됐던 의제를 지난 19대에 이어 이번 국회에서 다시 한번 법제화한 것입니다. 여수 범민문화재단이 정의선 2대 이사장 취임과 사무실 이전에 맞춰 다양한 문화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범민재단은 어제부터 사흘간 재단 관계자와 시민들을 초청해 정 신임 이사장이 직접 강연자로 나서는 글로벌 매너와 커뮤니케이션 교육, 손편지 쓰기 체험과 실내악 공연 등을 잇따라 마련합니다. 범민문화재단은 지난 2017년에 창립돼 창의적인 문화 나눔을 통해 지역문화 향유의 장을 꾸준히 마련해왔습니다. 광양시가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관내 공공시설들을 임시 휴관합니다. 광양시는 시립도서관 3곳과 작은 도서관 6곳 등 도서관 33곳을 휴관하고 대출과 반납도 비대면으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개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침에 맞춰 백운산 휴양림과 도시공원 내 물놀이 시설들도 운영을 잠정 중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남해양수산과학관이 코로나19 확산 우려와 관람시설 확충을 위해 오는 9월 31일까지 휴관을 연장합니다. 전남해양수산과학관은 관람객들의 안전을 위한 소화시설의 현대화 사업을 위해 지난 2월 휴관에 들어가 이달부터 정상 개관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지역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휴관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볕이 따갑게 내리쬐고 있는 가운데 안개는 서서히 걷히겠고 오늘 기온도 껑충 올라서요. 서울 등 대부분 지방 30도를 웃돌면서 어제보다 덥겠습니다. 시원한 옷차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